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의 증거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증거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들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강요죄와 강요미수죄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면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단 설립 자금을 요구한 것은 형법상 강요 혹은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기재를 했습니다. 왜 강요죄, 강요미수죄가 적용이 됐느냐? 그것은 재단 설립 자금을 낸 기업도 있고 설립 자금을 내지 않은 기업, 예를 들면 신세계그룹은 안 냈습니다. 그 낸 기업도 있고 내지 않은 기업도 있기 때문에 낸 기업은 강요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요미수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강요미수죄 유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요미수죄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취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요구는 대기업 회장 등을 만나 국가, 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마련한 단독 면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요구 당시 상대방에게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운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 경력, 상호 관계 등에 관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를 입히겠다. 이런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특히 원심이 들고 있는 인허가 관련 어려움,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요구, 재단 설립 자금 내놔라. 그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허가, 기업 경영을 하는데 인허가에 어려움이 따르고 아니면 세무조사를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정, 그것도 제시되지 않았다. 원심은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는 근거로 요구를 받은 정경련 또는 기업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그 내용이 주관적이거나 기업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의미도 막연하다. 막연한 진술이다. 따라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협박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이유로 강요죄와 강요미수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기업의 사유재산을 침해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면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단 설립자금 내라라고 강요했다는 것은 기업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대법원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탄핵 결정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을 너무나도 신속하게 그리고 재빠르게, 그러니까
탄핵 심판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2일 만에 신속하고 너무나 재빠르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탄핵 재심을 통해서 불법 탄핵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검찰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으면서도 보고를 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 허위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다시 말해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했다 하는 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기춘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8월 20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취지는 이렇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대통령 비서실은 20분 내지 30분 단위로 총 11회에 걸쳐 유선과 무선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별도로 국가안보실에서도 총 3회에 걸쳐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게 허위 공문서가 아니고 사실이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20분 내지 30분 단위로 총 11번 보고를 했으니까 약 7시간 동안 꾸준하게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고했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까? 세월호 7시간 운운하는 것은 그 촛불 행진 때 앞에 나선 그 선동자가 세월호 하면 뒤에 따라가는 촛불들이 그냥 7시간 하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7시간 운운하는 것은 좌파들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선동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대통령 탄핵이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을 통해 하나씩 드러날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우종창, 저를 포함한 479명의 애국 국민들인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의 진행 사항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